그리고 내가 여기 토박이고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 다 여기서 나왔다 라고 하셔서 난 준비할 게 없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,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대부분이 자기가 살던 데 차리려고 노력을 합니다. 지방권은 특히 더 그렇고. 그리고 그 사람들도 이제는 여기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인데, 그렇기 때문에 절대 방심하지 마시고, 사전조사는 정말 다 알고 있고 재미없고 뻔하지만 그럼에도 준비를 하고 가셔야 돼요. 막상 해보면 오, 이거 내가 들어가도 되나? 라는 생각 실제로 많이 하시게 될 겁니다. 이제 처음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사전조사의 필요성입니다. 사전조사라는 거는 사실 별거 없어요. 일단은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월세가 어느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는지 그 부분을 알아야겠죠. 이게 첫 번째입니다. 두 번째, 유동인구가 얼마나 있는지,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 곳이 유동인구가 많은 A급 상권인지 아니면 유동인구는 많지만 발을 거의 가지 않는 B급 상권인지 혹은 안 가는 C급 상권인지를 적어도 좀 알고 있어야 되죠. 그리고 세 번째는 내 경쟁사들은 어떤 헬스장, 어떤 PT샵, 그리고 어떤 대표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를 하시면 좋아요. 회원권이나 아니면 PT 금액은 어느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는지 그 정도를 알고, 네이버나 플레이스 같은 거 보면 다 나오는데 인테리어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기구는 어느 정도로 되어 있으며, 뭐 이거는 조금 하면 안 되는 행위인데 러시아워 시간에 어느 정도의 회원들이 그 유치가 돼서 움직이고 있는지 운동을 하는지 정도 알고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홍보력, 그들이 어느 정도로 근간에서 홍보를 얼마나 대단하게 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나누는 게 좋아요. 이 사전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으시면 다 꼬여요. 다 꼬이고 나중에 잡아야겠다라고 생각하면 틀려요. 왜냐면 내가 추운 남극을 가는데 뭐 그때 여름 옷밖에 준비하지 않았으면 가서 옷을 사야 되는데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. 이런 것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. 처음에 준비를 하고 들어가야지만 성공할까 말까지 준비가 안 된 상태라면 그때는 좀 어렵습니다. 그리고 내가 여기 토박이고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 다 여기서 나왔다 라고 하셔서 난 준비할 게 없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,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대부분이 자기가 살던 데 차리려고 노력을 합니다. 지방권은 특히 더 그렇고. 그리고 그 사람들도 이제는 여기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도 알고 있는 거예요. 예, 그 정도 시기가 됐으면. 그렇기 때문에 절대 방심하지 마시고, 사전조사는 정말 다 알고 있고 재미없고 뻔하지만 그럼에도 준비를 하고 가셔야 돼요. 막상 해보면 오, 이거 내가 들어가도 되나? 라는 생각 실제로 많이 하시게 될 겁니다. 본인의 티칭 능력이 이 지역의 상권과 어울리는지를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. 상업지구, 여기 근처가 이제 다 돈 버는 곳이야, 저기 회사들이 밀집되어 있어 라고 하면 그런 곳들의 대부분은 체력 증진, 재활, 자세 교정, 다이어트 이런 식으로 되게 광범위해요. 직장인의 특징은 뭐냐면 일단 피곤해. 맨날 앉아있는 게 대부분이잖아요. 서서 있는 것도 없어. 맨날 컴퓨터 하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재활 이런 거 있으면 한번 가보게 돼요. 굳이 다이어트는 나는 관심이 없는데 내가 몸이 안 좋아 라고 해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적지 않아요. 근데 주거는 또 달라요. 주거 형태는 무조건 다이어트예요. 그래서 이 내 능력이 만약에 재활이나 아니면 치료나 이런 거라면 차라리 그 상업지구에 나가는 게 좋고, 다이어트가 대부분이다 라고 하면 주거 쪽으로도 생각을 돌리셔도 좋다. 좋은 상권의 지표, 이 자리만 보러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. 그걸로만 밥 먹고 사는 거예요. 그것만 해도 월급이 나오는. 근데 그런 것들이 뭐냐? 베스킨라빈스, 그리고 스타벅스. 뭐 유명하죠. 베스킨라빈스는 포실의 주인이 아니면은 베스킨라빈스는 오픈할 수 없어요. 스타벅스가 들어갔다는 건 일단 기본 상권이 좋다라는 얘기예요. 이 상권이 그래도 살아남을 수 있다. 만에 하나 별로 안 좋아도 이제 뜬다라는 거를 정보를 알고 들어가는 거예요. 절대 그냥 들어가지 않습니다. 그리고 또 반드시 우리가 체크를 하는 것들 중에 하나는 은행. 은행을 가는데 길이 복잡하고 사람들이 안 올 외지에 있다 그러면 은행에 가진 않죠. 은행도 잘 보시면 밀집되어 있습니다. 걸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은행들이 그렇게 배치가 돼 있고, 요즘에는 누구나 알고 있지만 다이소가 들어갔다면 대박 상권입니다. 보통 그렇게 우리가 체크를 하는데, 그래서 좋은 상권의 지표는 내가 알고 있는 브랜드가 많이 있는가, 그리고 그런 것들이 밀집이 되어 있는가, 이런 걸 한번 싹 체크를 해보시면 좋습니다.
해당 상권의 잠재 고객 예측인데 학교가 많이 있다, 뭐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가 붙어 있다 라고 하면은 이제 적어도 3명에서 4명이 살고 있는 한 가구가 많은 지역인 거예요. 두 번째는 저는 대학교가 밀집되어 있는 곳들을 굉장히 좋아해요. 매년 신입생이 들어오고 매년 복학생이 들어오며 그 또 나가 졸업이라는 걸 해. 정말 멀리서 흐름으로 봐야 됩니다. 흐름으로 이 상권은 다 나랑 어울린다, 이쪽은 상업상권인데 뭐가 좋다,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한 번에 다 얘기하면 이야기가 안 되니까 제가 다음 영상에 다시 한번 따로 빼서 한번 말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제가 오픈을 할 거예요. 예를 들어 우리 동네에 큰 평수가 없어서 다 고만고만해, 거기에 있는 기구들도 고만고만해 라고 하면 저한테는 선택이에요. 내가 좋은 기구를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내 실력이 뛰어나서 거기서 크게 움직일 건지, 아니면 내가 남들과 비슷한 정도의 기구가 들어가고 움직일 건지, 이게 이제 첫 번째고, 이 동네에 전부 다 명품 기구들과 진짜 화려한 인테리어로 깔려 있어? 그럼 생각 잘 하셔야 돼요. 그런 시장은 돈 있어야 들어갈 수 있거든요. 그리고 제일 큰 헬스장, 제일 좋은 헬스장이 그 동네 왕이에요. 무슨 말이냐면 그 헬스장이 회원권의 기준을 잡아줘요. 그 센터가 만약에 5만 원에서 8만 원을 받는다, 이제 다른 헬스장들은 뭐 조금 자유롭게 움직이죠. 3만 원도 받아, 3만 5천 원도 받아, 4만 원도 받아,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데, 만약에 대장 헬스장이 3만 원을 받는다? 그럼 그 밑에 있는 헬스장은 절대 3만 5천 원 받기 어려워요. 장사가 안 돼요. PT 금액이 얼마냐? 근데 PT 금액은 조금 달라요. 왜 다르냐면 내 능력과 스킬에 따라서 좀 다른데, 대장 헬스에서 5만 원을 받는데 내가 6만 원, 7만 원, 8만 원을 받겠다 라고 하면 진짜 명확한 문서로 나열할 수 있는, 그러니까 말로 썰 푸는 게 아니고 문서로 나열할 수 있어야 돼요. 정확하게 생각하셔야 돼요. 내가 홍보를 하는 게 정말 떠들썩하고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서 홍보를 했으면 다 알고 있을 텐데 그거 아니에요. 뭐 내가 얼마나 많은 걸 했고 대단한 능력인지는 말로 썰 푸는 게 아니고, 그래서 문서화가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. 그렇게 함에도 남들보다 큰 금액을 받기는 어려워요. 그렇기 때문에 내 포지션을 정확히 가져가셔야 돼요. 유명한 선수분들은 많이 받아요. 많이 받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.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,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30분 이내에 헬스장이 오픈된 걸 원해요. 왜냐면 우리는 시설업이고 평수가 원체 크기 때문에 이 공간에서 어떠한 문제가 일어나도 어색하지 않는 그런 업종이거든요. 지금 내가 당장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걸 처리 못해서 회원들이 불편을 갖고 있어서 그게 계속 뭐 컴플레인에 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, 또 내 체력을 안배해야 되기 때문에, 내 체력 안배가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. 나는 사무실에 앉아 있을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로그도 봐야 되고 인스타도 한 번씩 보고, 수건이 좀 부족하면 그것도 채워놔야 되고, 사장이 사무실에만 계속 앉아 있을 수는 없잖아요. 나가서 인사도 해야 되고, 직원들이 뭐 PT 다 뛰고 있으면 한 번씩 회원들한테 말도 걸고, 원포인트 레슨도 내가 다 해주고 해야 되는데, 이런 것들도 다 내가 체력을 소모하는 거고 정신도 힘들어지는데, 내가 집이 멀게 있다? 정말 힘들어요. 저는 뛰어서 2분, 3분 이 안에 무조건 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만 실제로 살았습니다. 제가 대단하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즉각 대응이라는 게 가능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내가 사는 곳과 내가 일터는 가까운 게 실제로 굉장히 좋습니다. 오늘 영상이 제 영상을 보는 분들에게 정말 유익한 정보를 드렸으면 합니다. 왜냐면 헬스장을 오픈할 때 너무 두서없이 돈만 있으면 오픈할 수 있다, 혹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도리어 대부분 믿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, 저는 그래요. 내가 아는 만큼 더 깎을 수 있고 내가 아는 만큼 더 많이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오픈을 해놓고 어떻게 하면 뭐 한 달에 100만 원, 200만 원, 300만 원 더 벌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시지만, 왜 오픈 자체에서 1000만 원, 2000만 원을 더 깎을 수 있는 영역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준비를 좀 미흡하게 하시는지 저는 좀 안타까운 마음이 실제로 들어요. 10년 전만 해도 물건을 사고 하실 때 찾아오셔서 밥을 먹고 제품을 하나씩 다 꼼꼼하게 체크해보고 구경하고 하는 분들이 실제로 많았습니다. 그분들 다 살아있고요. 근데 요즘에는 인터넷이 워낙에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그냥 바로바로 이렇게 구매를 하시고 보시는 것 같아요. 물론 문제라는 건 없지만 저는 그 준비하는 그 과정에서도 성공이 꼭 보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, 지금 오늘 말씀드린 부분은 적어도 다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, 알고 있다면 너무 다행인 거고,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, 그리고 첫 번째 영상보단 두 번째, 두 번째 영상보단 세 번째, 계속 스킬과 노하우를 조금씩 풀어낼 생각이니 하나하나씩 보시면 전부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. 네, 감사합니다.